한국? 절대 가기 싫어요. 저는 한국을 혐오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무시하고 경멸했죠. 독일 프랑크푸르트 출신 34살 수석 승무원 레나 슈미트. 동료들 사이에서 한국 노선은 지옥행 티켓이라고 불렸어요. 시끄럽고 까다로운 승객들, 끝없는 컴플레인, 문화 충격까지.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저에게는 스트레스 덩어리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믿기시나요? 저는 서울 강남에서 살고 있습니다. 한국어도 유창하게 하고 김치도 직접 담그고 한국 남자친구도 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단 일주일. 고작 일주일 만에 제 인생이 180도 완전히 뒤바뀐 충격적인 이야기. 편견으로 가득했던 독일 여자가 어떻게 한국의 진짜 모습에 반해버렸는지.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한국 노선? 절대 안 돼. 저는 상사 앞에서 소리쳤습니다. 한국은 저에게 원수 같은 나라였어요. 10년 전 우리 가족 사업을 망친 게 바로 한국 거래처였거든요.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약속을 어기는 바람에 아버지가 거의 파산할 뻔했어요. 그때부터 한국은 저에게 신뢰할 수 없는 나라, 감정적이고 무질서한 곳이라는 이미지로 굳어졌죠. 또 한국인들 때문에 고생하라고요? 절대 못 가요. 하지만 회사 사정상 어쩔 수 없었어요. 동료 안드레아가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레나, 정말 동정해. 한국 노선은 승무원들 사이에서 지옥으로 소문났거든. 한국 승객들은 정말 최악이야. 시끄럽고 까다롭고 음식 투정의 서비스 요구사항도 끝이 없어. 나는 스트레스로 죽을 뻔했어. 마르쿠스도 고개를 저으며 거들었죠. 문화 충격으로 정신병 걸릴 뻔했어. 독일인인 저는 항상 질서와 효율성을 중시했어요. 시간 약속은 철저히 지키고 일 처리도 체계적으로 하는 편이죠. 그런 제가 한국 같은 나라를 담당한다는 게 정말 끔찍했어요. 출발 전날 밤 저는 화가 나서 잠도 못 잤어요. 어떻게 하면 빨리 끝낼 수 있을까?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 한국행 비행기를 보는 순간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이 지옥 같은 12시간을 어떻게 버티지? 그런데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사건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비행 3시간 후 갑자기 기내가 아수라장이 됐어요. 으악, 배가 너무 아파요. 50대 남성 승객이 바닥에 쓰러지며 신음했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말이죠. 시작됐구나. 저는 속으로 한숨 쉬었어요. 역시 한국행은 문제투성이야. 이런 응급 상황에 대비해 훈련을 받긴 했지만 실제로 마주하니 당황스러웠습니다. 혹시 기내에 의료진이 계시면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기내 방송을 했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어요. 그때였어요. 한 젊은 남성이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의대생 서준입니다. 제가 환자를 좀 봐드려도 될까요? 20대 후반의 한국인이었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의대생? 겨우 학생이 뭘 할 수 있겠어. 그런데 정말 놀라웠어요. 서준은 마치 20년 경력의 의사처럼 침착했거든요. 언제부터 아프셨어요? 통증의 정도는 1에서 10 중 어느 정도인가요? 체계적인 문진이었어요. 산소 마스크 가져다 주세요. 혈압계도요. 서준의 지시가 정확했어요. 저는 그대로 따랐어요. 평소 같으면 승객의 지시 받기 싫었을 텐데 뭔가 믿음이 갔거든요. 급성 위험으로 보입니다. 천천히 숨 쉬시고 이 자세 유지해 주세요. 정말 신기했어요. 30분 만에 환자가 완전히 안정됐거든요. 마법 같았어요. 서준이 독일어로 말했어요. 독일 의료 시스템 정말 훌륭해요. 많이 배우고 싶어요. 이 사람 독일어를 해? 처음으로 한국인에게 호감이 들었어요. 비행 중에 짧게 대화를 나눴는데 독일 문화를 정말 존경합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면이 많이 배울 점이에요. 서준의 진심 어린 말에 제 편견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한국인도 이런 사람이 있구나.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어요. 이게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말이에요. 인천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어요. 이게 정말 한국이야? 프랑크푸르트 공항이 장난처럼 보였어요. 로봇들이 돌아다니고 홀로그램 안내판에 완전 자동화된 시스템.
독일보다 10년은 앞서 있네. 더 놀라운 건 공항 직원이었어요. 인천공항은 7년 연속 세계 최고 공항상을 받았어요. 자랑스럽죠. 정말 자랑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지하철을 타고 서울로 가는데 또 놀랐어요. 지하에서도 오지가 완벽하게 터지더라고요. 독일은 지상에서도 인터넷이 안 되는 곳이 많은데 9호선 급행열차가 정말 빨랐어요. 독일의 S-반과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았죠. 게다가 지하철 노선도를 보니 정말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더라고요. 명동역에서 내렸을 때 정말 문화 충격이었어요. 70대 할머니가 스마트폰으로 번역 앱을 켜시면서 어디 가세요? 영어로 물어보시는 거예요. 한국은 IT 강국이에요. 할머니가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와, 이 나라는 고령층도 IT를 이렇게 잘 활용하시는구나. 독일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어요. 호텔 체크인도 무인 시스템, 식당 주문도 QR코드, 결제도 무접촉. 독일이 후진국 같네. 저녁을 먹으러 한식당에 갔는데 벽에 한국 드라마와 K-팝 포스터들이 붙어 있었어요. 사장님이 요즘 전 세계에서 한국 문화가 인기래요. 독일에서도 그렇죠?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네, 정말 그래요. BTS나 블랙핑크는 독일에서도 엄청 유명해요. 제가 답하니까 정말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날 밤 호텔에서 한국을 검색해 봤어요. 그런데 세계 10위 경제대국, IT 경쟁력 1위, 인터넷 속도 1위. 제가 알던 한국이 아니었어요. 완전히 다른 나라였죠. 내가 뭘 몰랐던 거지. 둘째 날 경복궁에서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요. 순식간에 가방이 사라졌어요. 소매치기였죠. 여권, 카드, 회사 서류 모든 게 들어있었는데. 어떻게? 한국어도 못하는데. 절망적이었어요. 레나 씨. 그때 천사 같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서준이었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저는 거의 울 뻔했어요. 서준이 경찰서로 데려가 줬는데 깜짝 놀랐어요. 외국인 전용 창구가 따로 있더라고요. 한국은 관광객이 많아서 이런 시설을 특별히 만들었어요. 서준이 설명해 줬어요. 경찰관이 말했어요. 서울은 CCTV가 촘촘해서 범죄 해결률이 95%예요. 걱정 마세요. 정말로 이 시간 만에 범인 검거. 물건도 하나 빠짐없이 돌아왔어요. 한국 정말 대단하네요. 감탄할 수밖에 없었어요. 기다리는 동안 서준과 카페에서 커피를 마셨어요. 정말 고마워요. 서준 씨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괜찮아요. 한국은 치안이 정말 좋은 편이에요. 세계에서도 가장 안전한 나라 중 하나거든요. 그때 서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게 됐어요. 서울대 의대 본과 4년이에요. 독일에서 교환학생도 했고요. 한국 의료기술이 독일 못지않아요. 로봇 수술, 암 치료는 세계 최고 수준이죠. 독일에서도 한국 의료진들이 많이 인정받고 있어요. 그날 저녁 한정식집에서 서준과 나눈 대화. 제 편견이 산산조각 나기 시작했어요. 저희 집에 놀러 오세요. 서준의 초대였어요.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한국 가정에 초대받는 게 부담스러웠거든요. 하지만 서준의 진심 어린 권유에 마음이 움직였어요. 강남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정말 놀랐어요. 상에 가득 차린 음식들. 새벽부터 준비했어요. 독일에서 오신 귀한 손님인데 어떻게 대충 해요? 어머니가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서준의 아버지도 회사에서 일찍 들어오셨어요. 독일에서 오신 분을 우리 서준이가 도와드렸다며? 정말 뿌듯해 하시더라고요. 아버지는 대기업에서 해외 영업을 담당하세요. 독일 회사들과도 많이 거래하시죠. 서준이 설명해 주니까 아버지가 반갑게 인사해 주셨어요. 요즘 독일 기업들이 한국 기술 배우려고 난리예요. 반도체, 배터리는 이미 한국이 세계 1위죠. 식사를 시작하면서 어머니가 계속 음식을 권해주셨어요. 이것도 드셔보세요. 이건 제가 직접 담근 김치예요.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면서 직접 제 그릇에 담아주시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김치찌개를 먹어보니 정말 깊은 맛이 났어요. 이 맛은 어떻게 내는 거예요? 김치를 오래 발효시켜야 하고 좋은 재료를 써야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을 생각하는 정성이 들어가야 맛있어져요. 어머니의 말씀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식사 중에 아버지가 스마트폰을 꺼내셨어요. 이거 보세요. BTS 빌보드 1위, 기생충 아카데미 사관왕, 오징어 게임 넷플릭스 전 세계 1위. 그리고 이것도 어머니가 덧붙이셨어요. 코로나 때 K-방역을 전 세계가 따라했어요. 진단 키트, 방역 시스템 모든 걸 한국이 리드했죠. 오지 기술, 반도체, 디스플레이. 한국이 세계 1위 아닌 게 없어요. 서준도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저는 완전히 멘붕이었어요. 독일에서는 이런 소식을 전혀 들을 수 없었는데 외국 언론은 한국의 좋은 면을 잘 안 보도해요. 안타깝죠. 아버지가 아쉬워하셨어요. 집을 나올 때 어머니가 음식을 한 보따리 싸주셨어요. 또 오세요. 이제 우리 가족이에요. 그 순간 마음이 뭉클했어요. 이런 따뜻함이 진짜 한국이구나.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회사에서 전화가 왔죠. 역시 힘들었지? 한국 노선은 정말 최악이잖아.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제가 경험한 한국은 완전히 달랐거든요. 다음엔 유럽 노선으로 배정해 줄게. 한국은 정말 스트레스 받는 곳이지. 독일 어머니도 전화하셨어요. 많이 고생했지? 뉴스에서 한국 얘기 나올 때마다 걱정했어. 아니에요, 엄마. 한국은 정말 놀라운 나라였어요. 레나야, 너무 감정적으로 판단하지 마라. 며칠 있었다고 뭘 알겠니?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어요. 한강에서 사람들이 평화롭게 산책하고 있었어요. 서준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내일 공항에서 마지막 인사드릴게요. 그 메시지를 보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왜 이렇게 떠나기 싫을까? 그날 밤 저는 깨달았어요. 편견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진실을 가리고 사람들을 속이는구나. 그리고 그 편견을 깨트리는 건 정말 용기가 필요한 일이구나. 공항에서 서준과 마지막 인사. 정말 힘들었어요. 고마웠어요. 덕분에 한국을 새롭게 알게 됐어요. 또 오세요. 그때까지 더 좋은 곳 찾아놓을게요. 서준의 말에 눈물이 났어요. 독일 돌아와서 진실을 말했지만 아무도 안 믿더라고요. 스톡홀름 신드롬 아냐? 세뇌당한 것 같은데? 동료들이 걱정했어요. 상사도 마찬가지였어요. 트라우마 생기지 않았지? 시간 지나면 객관적으로 볼 수 있을 거야. 가족들도 똑같은 반응이었어요. 레나야, 며칠 있었다고 그 나라를 다 안다고 생각하면 안 돼. 저는 점점 외로워졌어요. 제가 경험한 진실을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거든요. 서준에게서 이메일이 왔어요. 안녕하세요, 레나 씨. 독일은 어떠세요? 한국에서의 추억이 좋은 기억으로 남았으면 좋겠어요. 그 메일을 읽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서준의 따뜻함, 그 가족들의 정성이 떠올랐거든요. 저는 긴 답장을 썼어요. 서준 씨, 정말 그리워요. 한국에서의 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경험이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아무도 제 이야기를 믿어주지 않아요. 며칠 후 서준 답장이 왔어요. 편견을 깨트리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진실을 본 사람이 용기를 내야 변화가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때 결심했어요. 이대로 살 수는 없어. 내가 경험한 진실을 포기할 수는 없어. 몇 주 고민 끝에 드디어 결단을 내렸어요. 사직합니다. 회사에 사직서를 냈죠. 모든 사람이 기절초풍했어요. 레나, 미쳤니? 안정된 직장을 왜 포기해? 한국에서 진짜 제 모습을 찾았어요. 편견 없이 세상을 보는 법을 배웠어요. 가족들도 극력 반대했어요. 일주일 여행했다고 인생을 바꾸겠다고. 하지만 저는 확고했어요.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어요. 한국행 준비를 시작했어요. 한국어 공부, 비자 준비. 모든 사람이 말렸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서준에게 메일 보냈어요. 한국에서 살기로 결정했어요. 도와주실 수 있나요? 서준 답장이 금방 왔어요. 정말요? 너무 기뻐요. 무엇이든 도와드릴게요. 용기 있는 결정이에요. 편견을 넘어 진실을 선택했습니다. 8개월 후 인천공항에 다시 섰어요.
이번엔 새 삶을 시작하는 사람으로. 서준이 마중 나와 있었어요. 레나 씨, 정말 오셨네요. 그의 환한 웃음을 보니 내 선택이 옳았구나 확신이 들었어요. 처음엔 정말 어려웠어요. 한국어도 서툴고 문화 차이도 있고. 하지만 서준 가족 도움으로 독일어 강사가 됐죠. 첫 수업 때 정말 떨렸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레나입니다. 독일에서 왔습니다. 학생들이 박수치며 환영해줬어요. 와, 진짜 독일 사람. 독일어 정말 배우고 싶었어요. 수업을 하면서 한국 사람들의 열정에 또 놀랐어요. 정말 열심히 공부하시더라고요. 독일 문화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질문하시고, 어느 날 학생이 물었어요. 선생님, 왜 한국에 오셨어요? 처음엔 편견이 많았어요. 하지만 실제로 와보니 정말 놀라운 나라더라고요. 특히 사람들의 마음이 따뜻해서 감동받았어요. 편견 버리고 진실 보는 용기가 대단해요. 학생이 말했어요. 1년 후 한국어도 늘고 김치도 담그게 됐어요. 독일 가족들도 레나가 정말 행복해 보인다며 응원해줬어요. 레나 씨, 한국 생활 어때요? 후회하지 않으세요? 서준이 가끔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전혀요. 오히려 더 행복해요. 진짜 제 모습을 찾은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편견 없이 사는 게 이렇게 자유로운 줄 몰랐어요. 2년째엔 완전히 한국인이 된 것 같았어요. 한국 전통 문화에도 관심 생기고 한글서에도 배우기 시작했죠. 어느 날 길에서 독일인 관광객이 길을 물어봤어요. 저는 독일어로 설명해 준 다음 한국의 좋은 점들을 열심히 소개해 줬어요. 정말요? 한국이 그렇게 좋은 나라예요? 그분이 놀라워 하시더라고요. 아, 내가 이제 한국을 알리는 사람이 됐구나. 3년째. 서준과 더 가까워졌어요. 처음엔 도움을 주고받는 사이였지만 이제는 서로를 정말 잘 이해하는 소중한 사람이 됐어요. 레나 씨, 저와 함께 한국에서 계속 살면서 좋은 일들을 만들어가면 어떨까요? 서준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좋아요. 서준 씨와 함께라면 한국에서 더 의미 있는 일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저는 한국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독일어 학원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한국 문화에도 완전히 적응했어요. 가끔 독일 동료들이 연락 와도 자신 있게 답해요. 여기서 진짜 제 인생을 찾았어요. 편견을 깨트리는 용기를 낸 제 자신이 자랑스러워요. 편견을 넘어선 한국의 진심. 이제는 정말 제 집입니다. 처음엔 혐오했던 이 나라가 지금은 제가 가장 사랑하는 터전이 되었어요. 한국은 정말 놀라운 나라입니다. 첨단 기술과 따뜻한 정이 공존하는 곳, 전통과 현대가 아름답게 어우러진 역동적인 곳이에요. 용기 내서 편견 버리고 진실 선택한 제 자신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